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송혜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6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경기도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을 마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례 절차는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인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은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부의장 진용복입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과 경기도의회 유산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축하해 주신 경기도의회 장영국 의장님,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님, 정승현 의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시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시작과 중단 그리고 부활 등 지난 70년 역사를 지닌 경기도의회사가 있기까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력과 그간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의회사 편찬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보존하는 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말 조만간에 경기도의회가 간교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70년사를 정리하는 편찬 작업과 함께 현재 경기도의회 의사당 건물을 근대문화유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와 더불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주제 발표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를 해 주실 강진갑 역사문화 콘텐츠 연구원 원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정훈 경기학회장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현재 경기문화재단 정책실 전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한 공간에 있지 않지만 유튜브 공간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론자님들 함께 손을 흔들어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주제 발표에 이어 5분의 토론 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면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진갑 역사문화 콘텐츠 연구원 원장님의 주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강진갑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경기도의회사 편찬 필요성과 경기도의회 유산 보존 방안인데요. 오늘 여기서 제가 요거를 어느 걸 눌리면 넘어가나요? 연결되면 뭘 누르면 되죠? 예. 안 넘어가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목차에서 본 것처럼 먼저 그 경기도 제가 상반기에 경기도의회로부터 그 지방자치 70년 경기도의회사 연구 의뢰를 받고 연구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동시에 두 가지 문제를 좀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경기도의회가 지금 광교에 새로운 의사당 근무를 짓고 있고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30년의 경기도의 역사가 담긴 현재 경기도의 의사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경기도의회로부터 의뢰받아서 경기도의 70년사를 정리를 했지만은 이건 한 4개월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에 한 겁니다. 그래서 간략한 의사 정리인 것이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의사 편찬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경기도의회도 몰랐던 좀 경기도의회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의회 그 70년사를 최종 보고를 한 것이 6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7월 초가 경기도의회가 부활된 지 30년 되는 날에 맞추어졌으니까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개 정도의 좀 자랑할 만한 30대 의정성과를 찾아내서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의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라고 놀라는 분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인지 이것을 경기도의회가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해서 여러 신문들에 실렸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의회 스스로가 이룬 성과와 역사를 그렇게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기도의회사가 1956년부터 61년까지의 역사는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리도 제가 이제 당시 경기도청의 도사편찬위원회 근무하면서 좀 관여한 바가 있는데, 그 내고 난 뒤에 경기도가 1991년에 다시 부활되고 난 뒤 의정백서는 나왔죠. 의정백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자료집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오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금년에 저희가 저를 포함한 연구진들이 경기도의 연구 의뢰를 받아서 의사를 간략하게 편찬한 것이 어느 정도의 좀 기초적인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연구를 한 것이 어떤 식으로 하였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선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것이 가지는 한계는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9일부터 7월 30일이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 이 의회 역사 70년사를 정리한 것은 3, 4년이 걸리더란다 하더라도 부족한 시간인데 아주 짧게 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내년에 경기도의회가 광교 신의사당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 1층에 라키브임이라 해서 지금 이제 가칭인데요. 박물관과 기록관과 도서관을 함께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박물관을 짓게 되면은 경기도의회사를 정리하게 돼 있고, 근데 경기도의회사가 충분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첫 번째의 그 의회사 연구에서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은 우선 의회사 정리를 좀 해달라. 의회 박물관을 정리하려니까 의회사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박물관에 들어갈 전시 콘텐츠 자료를 좀 발굴을 해달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의회사 연구와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 의정기념관, 그러니까 라키비움 내세의 박물관 부분에 있어서의 전시 체계와 전시 스토리를 좀 발굴해달라. 이 세 가지를 의뢰를 받았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전시 체계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회사 연구는 전시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 연구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좀 할 수가 있었고, 이 의회사가 성과를 거뒀지만은 또 한계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 보고서 목차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처럼 제1부에서는 경기도 의회사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어떤 구성과 기능이라든지 특히 이제 의사당이 어떻게 변천했고 단체가 무엇일까를 좀 정리를 했고요. 제1부 2장에서는 경기도 의회 역사를 시간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대 정도의 의회가 지나왔는데요. 각 대별로 가지는 성과와 특징 등을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뭐냐면은 이걸 2장에서는 좀 시대사로 정리를 했었으니까 경기도의회가 지금까지 경기도민의 민생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기여를 했을까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 경제와 산업, 사회와 환경, 교육과 문화,
도시화 건설 이렇게 해서 좀 조사를 하였고요. 이제 밑에 가서는 자료편입니다. 저희 자료를 좀 조사를 하였고 마지막 가서는 경기도의 라키비움이 전시 컨텐츠가 좀 이렇게 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경기도의 라키비움의 중장기 발전 방안까지 저희들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성과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도 이 연구 성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경기도에가 한 30년 동안에 크게 잡아서 한 30개 정도의 큰 그 정성과를 거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행정 및 지방 분권에 대한 기여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친일 문제가 아주 관심들이 많죠. 친일 청산과 관련돼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또 남북 어떤 평화적인 교류 문제, 또 경기도가 우리 흔히 이야기하기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그 성장 견인차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걸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또 1차 산업 보존, 특히 최근에 농업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농업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또 평택강 개발 이런 문제들, 또 사회화 환경에 있어서 노동과 인권, 또 복지 부분이라든지 재난, 여러분 잘 아시기 굉장히 지금도 가슴 아픈 그 기억이지만은 그 세월호가 그 사건 당시에 가장 많이 희생된 그 학생들이 그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있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재난을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감염병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다문화 문제, 환경 문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문제라든지 문화, 도시 환경 그걸 하고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준비가 경기도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경우는 모두 한 737건 정도의 자료를 발굴하였고 사진은 한 3,000여 장을 촬영을 하였고 또 문서는 한 1,370종 정도를 발굴하여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경기도의 라키비움에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들은 그 자료 조사라든지 발굴된 것들을 지금 좀 이제 보고 계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발굴된 자료는 전부 다 정해진 규격, 보통 박물관에서 아주 그 탄탄하게 기본적인 그 매뉴얼에서 하는 작업들이 있죠. 이렇게 소장 카드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라키비움이 전시 체계를 좀 저희들이 제시를 하였죠. 그래서 존 1에서는 이 지방자치제와 경기도회를 해나가면서 어떤 공간, 사람 이런 것들을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라키비움이 현재 기본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존 2에서는 경기도의회의 어떤 시간적인 흐름들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쭉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회가 탄생하고 또 부활하고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였는가를 했는데 이게 또 경기도의 라키비움 전시관에서 핵심적인 전시 콘텐츠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제 존 3에서는 경기도의회의 그 어정성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0대 어정성과를 경기도의회에서는 이것을 전시와 자료를 같이 섞어서 지금 또 전시 구성과 자료관 구성을 하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할 수 있는 소재들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 연구의 성과는 이제 뭐로 볼 것인가? 첫 번째는 처음으로 경기도의 전 시기를 최초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경기도회가 그동안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위해서 기여했던 바가 뭔가를 좀 최소한 좀 정리를 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때 과제가 경기도 의사 연구 자체가 핵심적인 목표가 아니고 지금 건립하고 있고 내년 2월에 개관 예정인 가칭 경기도의 라키비움의 전시 체계 구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시 구성 체계를 제시를 하였고 또 거기에 들어갈 그 자료들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사가 건립되고 있는데 공사 초기에 착수 단계에서 제시했던 전시 그 구성안이 있는데 그게 조금 보완할 사항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기존의 착수 단계에 있었던 것들을 전부 좀 빼버리고 이제 저희들이 제시했던 전시 컨텐츠 구성안, 전시 체계 구성안 컨텐츠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조그만 좀 보람도 느끼고 또 라키비움이 잘 만들어진데 약간의 기여를 한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방자치 70년 경기도회사 연구에 대한 성과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 보고서가 가지는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이 연구의 기본 목표는 의회사 연구 정리가 아니라 라키비움의 박물관 부분의 전시 콘텐츠 구성이 핵심적인 목표였어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의정박물관이니까 경기도 의회 역사가 정리가 돼야 되죠. 그걸 위한 정리였고, 그 다음에 전시 콘텐츠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고, 또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은 70년 의회사를 정리하면 최소한 3년, 길게는 4, 5년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걸 145일 만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간략하게 연구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그 1, 2대 경기도 의회사 편찬할 때도 참여를 하였고, 또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경기도사 편찬에 근무하면서 이 도사 정리를 한다든지, 또 뭐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학 연구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경기도사와 의회에 대해서 이런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또 연구진들이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좀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목차를 구성하는데 한 달 반이 지나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찾는데 또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를 집필하는데 투여된 시간은 한 달 내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 조사도 당초에는 전현직 의원들을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의회에 있는 자료들, 그 다음에 다행히 어정백서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정백서를 중심으로 하는 자료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였고, 의사 연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전현직 의원들의 인터뷰, 그 다음에 언론 자료, 또 경기도 의회 내외에 있는 아주 방대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자료 조사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연구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조례 제정이죠. 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고 경기도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조례, 그 다음에 경기도의회가 가장 역점을 둔 것들이 이제 특위 활동들이죠. 특위 활동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결의안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조례 제정만이 아니고 예산과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에 대한 질의, 또 도민과의 관계,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의회가 대단히 많은 의정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제대로 담지를 못했어요.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경기도 의회가 지방자치, 지방민주주의의 중심기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는 의원 개개인들의 의원은 끊임없이 주민들과의 접촉 속에서, 또 집행부인 경기도청과의 접촉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갖고 나가고 있고요. 지방 분권의 한 중심축이 되어서 일을 해나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고 나니까 좀 충분히 그런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하지 못했다는 좀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끝내면서,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중간 보고부터 끊임없이 경기도 의회에 제안을 했던 것이 의회사 편찬을 좀 하시라라고 하는 좀 제안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 의회 70년사 편찬할 때 어떤 식으로 하였고 그것이 가진 성과가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기도 의회사 70년사를 하면서 아주 제가 깜짝 놀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경험이냐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기도 의회가 내년 2월에 건물이 이제 완전히 가죠. 그래서 의회 자체는 지금 빠르면 이제 금년 하반기에 가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걸 물어봤어요. 그럼 이 경기도 의회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는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무처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의회 도청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게 이 의사당 건물의 재산 소유권이 의회에 있지 않고요, 도청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경기도만이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전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건물 소유 행사 처분권이 의장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인 도청이나 시청, 군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기가 막히다. 그럼 이 건물 어떻게 쓰는지 여쭤보니까 이것도 역시 의회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만 저한테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로 그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이 의회의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아니 왜 의회 건물을 도청이 소유하고 의회가 어떻게 쓸 것을 왜 도청이 결정을 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민사회나 학계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3장 경기도의 의사당 보존 및 활용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경기도의 의사당은 이제 91년에
의회가 부활되고 난 뒤에 그거는 지금 저 경기도 그 아트센터죠. 옛날에는 문예회관이라 했는데 거기에 대회의실을 쓴 겁니다. 이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은 그게 부활되고 난 뒤에 의회로 썼는데 의회를 썼다고 하는 팻말 하나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하며 처음 알았던 거예요. 이것도 정말 문제죠. 의회 빛나는 의회 역사의 현장들에 대한 전혀 표식도 없는 겁니다. 근데 다른 데 여러분 가보십시오. 문화재 현장 가보면 다 표식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의회 역사와 의회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했는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건 이제 93년에 일로 이전을 해가지고 한 30년간 의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고 또 보이는 건물이 이제 본회의장입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상임위원회 건물이고요. 오른쪽은 의장실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요새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에 물어봐라, 네이버에 물어봐라 하는데 의회 사무처 사무실을 검색했는데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 못 찾은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러분 의회 사무처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미안한 이야기였지만은 여러분들 이 건물 이사 가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제외하고는 전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일들이 사실은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은 시간만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의회 사무처 사무실이 검색 안 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 의회가 빠르면 올 하반기 내년에 상반기에 이사를 가는데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 의회 의사당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현재 없습니다. 이제 언론에 나온 이야기라든지 좀 제가 들은 바로는 문화예술 아카데미 뭐 강의실이라든지 혁신센터라든지 또 경기도 예술방송국이라든지 창업지원센터가 입주 예정이다. 그리고 이 건물을 도민에게 돌려주자. 전시장, 공연장, 뭐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쓰자 하는 것인데 특히 제가 좀 아주 궁금했던 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 지금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는 건물이죠. 저는 본회의장은 경기도 의회의 상징적인 건물이라 생각하는데 저 본회의장 어떻게 쓰는지 하고 물어봤더만은 정확한 건 아닌데요. 담당자가 지나갈 말처럼 했던 건 처음에는 물론 이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 소방부 재난 상황실을 쓸 것 좀 염려를 했다는 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방이 크니까 아마 방 전체에 뭐 이렇게 그 재난 상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상황판 설치하고 좋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공연장으로 쓴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회가 도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시 도민한테 돌려주는 거 좋다. 그리고 요새 우리가 이제 뭐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대단하고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기 때문에 공연장 쓰는 것도 좋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의회 의사당이야말로 경기도 의회의 핵심 공간인데 이걸 공연장으로 써도 될 것인가?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뭐 세종시에 수도 이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도 만들어지는데 만약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이사를 갔을 때 그럼 국회 본회의장을 뭐 할 건가? 그냥 국회 본회의장 거기도 그냥 공연장을 만들 거예요? 아니면 또 국회의장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우리나라 산부의 대표니까 국회의장실은 뭐 카페를 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또 만일에 수도를 이전한다 치자고요. 그럼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 청와대는 정말로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 상징 공간이에요. 그럼 그거 이사 가면서 그게 동주민들한테 뭐 공연장이나 시민 모임이나 카페를 줄 것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의사당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의사당의 활용 방안은 지금부터 시민들에게 폭넓게 의견을 구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과 학계에 폭넓게 의견을 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대단히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현 의사당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역사적 건물이죠. 근데 지금 현재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분들은 이걸 역사적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의회 의사당 건물 보존 사례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시정부 어정원도 지금 상해에 있지만은 우리나라 정부하고 중국과 협력해서 보존을 하고 있고요. 옛날 국회의사당은 지금 서울시에서 그 서울시청 의사당으로 쓰고 있죠.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1894년에 완공된 이 건축물을 2차 세계대전에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러나 다시 리모델링해서 현재 독일 연방 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구례읍 사무소라고 조그만 읍 사무소도 지금 보존을 하고 있어요. 읍 사무소를 보존한다는 것은 건물만 외형 건물만을 보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부도 보존한다는 거예요. 또 수원시청도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수원시청.
근데 경기도의 의사당 자체의 보존에 대해서 이처럼 역사적 건물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편의적으로 활용 공간을 쓴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항상 자랑하는 게 뭡니까?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기도 의회인데 우리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 이런 수준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제 자신이 경기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반성을 합니다만은 그 참 참담한 생각도 들었어요. 현재 경기도의 의사당은 그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건물이 지금 강화문 앞에 옛날에 경기도청과 의회 의사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허물어지면서 지금처럼 저렇게 복원을 일종의 이제 이렇게 복원한 것은 아니고 이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 모형을 만들어서 현재 그 경기도 의회 건물 중인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이렇게 놔두다가 이 멀쩡한 의회 의사당이 있는데 얼마 지나고는 지금처럼 관심이 없다 보면은 경기도 의회 의사당도 결국은 저런 나중에 모형 하나 만들어가 전시할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경기도 의회 의사당은 경기도 지방자치의 현장이고요. 경기도 지방민주주의 역사의 상징적인 건물이고 이거는 문화유산이에요. 우리가 문화유산, 근대문화유산은 50년을 경과해야 되는데 경기도의 의사당 30년밖에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문화유산은 지정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조만간에 경기도 의사당 근대문화유산은 지정이 될 겁니다. 근대문화유산은 50년이 안 됐다라도 중요하면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아까 저 이재강 그 부지사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의회가 이사를 가면 이 건물이 박물관을 썼으면 좋겠다. 저는 현재 이 건물은 다른 게 쓰겠지만 이 건물이 저는 10년 늦어도 20년 이내에 다시 이 의사당 건물을 경기도 의회 박물관이나 경기도 민주주의 역사 박물관을 만들자는 논의가 반드시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의 두 축은 도청이라고 하는 집행부와 의회이죠. 근데 아직은 의회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사람들이 의회 독립과 의회권의 강화에 관심이 많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집행부인 의회와 집행부인 도청과 의회가 같은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의회가 자기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때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던 이 의사당에 대한 관심을 가질 테고 그러다 보면 아마도 이 건물을 의회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논의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을 어떻게 하자는 건가? 저는 그렇다고 지금부터 다 보존하자는 건 아니고 건물을 보존을 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당분간은. 그렇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공간들은 저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본회의장이에요. 저는 본회의장만은 원형 보존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의원들의 자존심의 상징이고 지방 분권을 생각하는 분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 공연장을 쓴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공연장을 쓰는 것도 좋다. 그러나 적어도 본회의장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저는 공연장 쓰는 발상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걸 단순한 건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의사당은 역사적 건물이에요. 역사적 건물이라고 하면은 역사적 관점에서 문화유산 보존 차원에서 이 건물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본회의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의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장실이 경기도 지방에 있어서 양대 권력이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장실이 저는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일반 사무실을 쓸 것인지 카페를 쓸지 모르겠어요. 뭐 카페 괜찮죠. 시민들이 아 여기 의장실이었던데 하고 마시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의장실을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의 공간, 또 사무처에서 사무실 하나는 보존했으면 좋겠다. 사무실 보존도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현재 그대로 두고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옛날에 사람들이 사무처에서 일을 어떻게 했구나. 그 뭐 컴퓨터에 두고 서류들을 좀 올려놓고요.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장실도 마찬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일하던 물건을 그대로 두고 나오시라는 거죠. 박물관이 강교로 신청사를 이사를 가면요. 거기에 1층에 박물관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박물관 프로그램이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이 경기도의 의사당을 겨냥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경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민주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뭘 보여주겠습니까? 건물만 보여주겠어요. 저는 적어도 본회의장, 의장실,
상임위원회 사무실 하나 정도를 보존해서 여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고민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지금 또 하나 제기하고 싶은 말은 정말 두렵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 뭐냐면은 이제 그 경기도회가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 경기도청에도 근무한 적이 있고요. 그 문화재단도 근무하고 여러 기간 근무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면 보통 하느냐 하면 이제 미리 준비를 하죠. 그러다가 기간이 정해지면 어떡합니까? 당신들이 필요한 물건들만 준비를 하라고 싸줍니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밤새 싸놓죠. 그러면은 이삿짐 센터가 그걸 가져가 나머지는 전부 폐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경기도 그 뭡니까? 그 현재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 그 모형 건물도 그때 버려질 뻔 하다가 어떤 그 경기도청의 한 간부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걸 제대로 수습을 해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경기도청이 지금 저 뭡니까? 기동계 경기도청이라고 한 청사 팻말도 한 분이 관심 가지고 한 거예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도청이 만들어지고 났는데 경기도에 깃발이 있었는데 그게 1995년인가에 새로운 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깃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옛날 깃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물어봤어요. 옛날 깃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 지금 어정계 담당자가 캐비넷에 넣어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는 뭐 내가 보존하고 다음 자가 잘 관리하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경기도사 편찬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걸 도사 편찬에서 인수를 했죠. 그게 지금 현재 그 경기도 이제 기록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해가지고 지금 쓰는 굉장히 중요한 박물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어떡할 것인가. 물론 현재 그 기록물 관리법에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게 됐지만 최소한의 것만 관리합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지금 제가 의장실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렸지만 저 공간이 그냥 하루아침에 저 집기들 새로운 집기 사면서 다 버려버리고 의장이 사용하던 집기는 단순한 책상이 아니고요. 역사적인 유물이에요. 근데 그냥 그 폐기해버리고 저 양쪽 소파 저것도 다 폐기해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거 어떡한가. 나머지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 현재 93년에 당시 본회의장인데 오른쪽으로 공연장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그 의회 의사당에 있는 있는 그 책상을 일단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의장실을 포함해 이걸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무대로. 그게 완전히 없어져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의회 역사를 훼손한 거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는 것이 오른쪽 그대로 유지해야 된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집회장, 뭐 회의장, 교육장을 쓰면 되는 거죠. 저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 한정돼서 의장석 정도만 조금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본회의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저 본회의장을 다시 경기도의 박물관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저 부분만 복원하는 것 되겠죠. 물론 저는 저 의장석까지도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기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놀랐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왜 경기도 의회 건물 자체에 대한 활용과 처분권이 의회에 있지 않고 도청에 있냐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이 왜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경기도 역사를 연구하면서 지방자치 역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는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겁니다. 권한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저도 경기도청에 근무했지만 맨날 불만했어요. 중앙의 내무부 권한 안 준다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집행부인 도청이 또 별로 권한을 주질 않습니다. 의회에다가. 이건 도청만의 일은 아니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순한 건물 소유권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의회가 이것이 현재 지방자치 의회 민낯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 문제가 그동안 한 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문한 탓인지 모르지만은 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저는 좀 의문스럽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는 게 지방자치 역사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 아닌가, 의회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의회를 역사적 건물로 인식을 하고 특히 의사당, 본회의장 등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편찬의 필요성입니다. 이제 의사 편찬은 그 상반기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의원님들도 새로운 의사 편찬에 대한 좀 공감들이 좀 많이 좀 이루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기도 의회사 편찬을 위한 편찬위원회 조례가 방금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네요. 아마 이제 본회의장 통과하고 나면은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이제 기쁜 마음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사실 의사 편찬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의회의 권한을 강조하고 의회가 보면은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과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과와 한계는 어디서 찾는가? 역사에서 찾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은 과거 역사의 결과이고요. 그래서 과거 역사에 있어서 현재의 성과와 한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역사를 우리는 미래를 여는 창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미래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청에 근무할 때 또 경기문화재단에 제가 10년을 근무했는데 제가 의회 의사당에 와서 굉장히 그 답변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의원님들 중에서 상당한 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문화정책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근데 또 좀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그 지엽적인 질문을 좀 하신다. 또 하나는 뭐 신문에 낸 것을 좀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의원님들이 저희 핵심적인 의원이라고 하면은 그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축이신데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의사 정리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다 의원을 하시면은 상임위에 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상임위에 배정되면은 갑자기 몰랐던 분야에서 어떻게 내용을 하겠어요? 그랬을 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 기능과 보좌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실이 있어야 되고요. 방대한 정책 기능과 보좌 기능, 감사 기능, 예산에 대한 검토 기능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가지고 의원들에 대해 자료를 주고 보좌를 해주고 의원들이 궁금하면 요청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의정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선, 3선 되셔야지 의정을 제대로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왜 어떻게 이런 그 의회가 이렇게 의원들이 중요한데 어떻게 그걸 의원 개개인의 능력이 맡기는가? 이거는 적어도 참 이거는 정말 이게 우리가 지방 자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뭐 형식으로 하겠다 생각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회사를 연구하면서 그런 걸 하나하나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의회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되는 정책 기능, 보좌 기능, 감사 기능, 예산에 대한 검토 기능이 충분히 주어져야만이 의원들께서 날카로운 정책 질의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또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지방 민주주의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의회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의회 역사가 의회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제대로 편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오늘 조례가 상임위에 통과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그 조례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자료 정도를 보시고요. 제가 원래 그 자료집을 만들었을 때 이게 7월 달에 세미나 할 계획이었는데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서 지금 이제 10월 달에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은 7월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PT에서 드린 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PT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 뭐 필요하면은 PT 내용 저 자료를 좀 배포받아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편찬의 기본 방향은 뭔가 경기도 의회가 1대부터 10대까지고 당연히 의사당 내의 활동도 있어야 되지만은 저는 더 중요한 게 의사당 밖에서의 의원들의 활동입니다. 여기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의회 역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관련된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이 같이 연구돼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은 의원만이 아니라 의회 구성원들, 사무처 직원, 출입기자, 의회 방문국 그리고 의회와 관련된 단체와 도민들도 연구 대상이 돼야 되고 편찬은 거의 5단계로 이루어져야 된다. 1단계는 조례를 제정하고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2단계는 이제 편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의회사 목차와 항목이 개발돼야 되고 3단계는 의회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요. 자료는 디지털 자료, 또 전현직 의원에 대한 광범위한 인터뷰, 또 현재 관련 연구 성과 문헌을 수집하는 거죠. 4단계는 집필하는 것이고 5단계는 출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책으로 출판한 것만 안 되고 책의 출판과 동시에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지고 또 책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들이 소항목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요새 사람들이 긴 글을 읽지 않으니까 3매에서 한 15매 정도의 소항목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저는 디지털 자료 제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책으로도 나오지만은 디지털 자료 언제 어디서나 우가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쉽게 볼 수 있게끔 풀어쓴 그 책도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제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본회의도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금년에 위원회 구성과 예산 전까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들, 그러니까 편찬 기본 계획 수립하고 의사 목차하고 자료 수집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야만이 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의사 편찬 같은 일들은 제가 그전에도 의사 편찬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한테 이야기했더만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회가 관심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심 가졌을 때 이것이 시작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대로 넘어가게 됐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내년 되면은 뭐 선거가 있으니까 좀 뭐 여러 가지 좀 경험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7월 이후에 지금 뭐 의원님들이 물론 또 많은 분들이 재선되시겠지만 또 분위기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원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단계 조례 통과와 편찬의 구성 그리고 내년 1차 년도 사업 확보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이 두 핵심은 집행부인 도청과 의회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의회가 일종의 그 지방자치에서도 내각제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의회 기능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의회가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이번에 또 저도 그동안 무심코 넘어갔지만은 내년에 처음으로 의회 직원 인사권을 의장이 가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늦은 거죠. 이런 것들이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의회가 훨씬 더 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역사의 편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고 10도 의회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죠. 새로운 청사도 건립하고 박물관도 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과제는 저는 첫 번째는 이 의회사당 보존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이 나서서 가지고 의원님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건물이 물론 집이 그 도청 소유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새들어 사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새들어 사실 거예요? 그리고 새들 두고 산다고 해서 이 건물이 의회 건물인데 아니 뭐 도청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의원님들이 좀 나서서 좀 본격적으로 좀 지금도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여튼 의사 편찬이 좀 제대로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 이야기를 끝나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편찬이 좀 제대로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것, 또 하나는 의회와 역사적인 건물로 인식하고 보존하려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 이상으로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진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진갑 원장님은 지방자치 70년,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서 경기도의회가 갖는 의미를 한번 되짚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사 연구의 흐름과 더불어 경기도의회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라키비움 전시 체계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어서 현 경기도의회 의사당의 활용에 대한 논의를 아주 강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외의 사례를 통해서 실증적 접근으로 의사당의 역사적 건축물로 남을 수 있는 근현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끝으로 역사는 미래를 여는 창이다라는 말처럼 경기도 의회사 편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강진갑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의 발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가장 먼저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강진갑 우리 원장님의 그 기초 발제문을 보고 뭐 거의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마 저에게 돌아온 거는 이제 저에게는 이제 주제가 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주제가 왔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 처해있는 왜 우리가 지금 우리 70년 경기도의회 연구사를 연구를 해야 되고 의회사를 편찬을 해야 되는가 어떤 그런 실질적인 물음 앞에 좀 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열정적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강진갑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처음에 그 의회사 연구보다는 저희가 경기도 신청사가 사실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라 이 신청사를 어떻게 구성을 할까 이런 고민이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좀 그
고민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의사당에서는 이제 헌정기념관 같이 그 속에서 역사와 그다음에 문화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좋은 장소가 제공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 의회 현실적으로 여기 와 보면은 지금 박물관 기능이 요 현관 앞에 나와 있는 아주 뭐 한 3평, 4평 남짓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역사와 유물을 보존하고 그다음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있나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해서요. 우리가 새로 이사 갈 때에는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그곳에서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아키비움 건립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어떤 세계화 이제까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어떤 화두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한 지방의회의 재정립과 위상 강화 측면에서 이게 고민을 시작했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는 정말 모든 게 박물관도 뭐 들어올 수 있고 역사관 아니면 문화 도서관 개념 등 어떤 의회 관련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좀 자료를 구비하고 어떤 세계 어디에 가도 의회사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발전된 모습을 보였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어떤 그런 라키비움을 구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섹션으로 사실은 우리 그 어떤 경기도 의회사 연구 아니면 뭐 전시, 박물관 이 부분이 좀 속해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접근했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또한 중심이 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토론회도 저희가 6월달, 7월달에 좀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듣고 해서 많은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좀 코로나 사정으로 여의치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제가 얘기할 거는 뭐 2가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속 주제가 되겠지만은 오늘 뭐 의회사 편찬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다행히 오늘 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의회사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까지 같이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거 하나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지금 출발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의회 그 유산 보존 방안에 대해서 지금 강진갑 원장님께서는 계속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또한 아까 그 제2부지사인 평화부지사인 우리 이재강 부지사님께서 좀 깜짝 놀라서 이 사안을 뭐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물을 좀 먹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2가지 다 긍정적으로 좀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올해 봄부터 좀 광고 신청사안에 건립되는 그 체험형 역사정시관 이 라키비움과 관련해서 제가 왜 이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자문단장입니다.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그 지방자치 70년 경기도의회사 연구를 통해서 최종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은 뭐 계속 말씀을 주신 지금 같은 얘기 전시 콘텐츠 발굴이라든가 뭐 또 어떤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또 새로운 그러면 이 연구가 한계가 있으면 우리가 그럼 본격적으로 의회에서 편찬을 좀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거는 좀 분량이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 신청사가 입주하는 이 시점에서 이거를 시작하지 않으면 또 다시 뭐 넘어가게 되면은 그 뒤에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쳐져야 이게 아마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시작을 한 측면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지금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이 좀 통과가 돼서 뭐 내년부터 좀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지방의회는 멀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뭐 토론문에 뭐 제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조례가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조례를 좀 그 편찬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조례 타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그 편찬
한 사례는 아마 순천시가 아마 최초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1년씩 어느 백서를 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진행됐는데 저희 오늘 다행히 의회에서 편찬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아마 체계적으로 의회에서 편찬을 진행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그 기초 발제 때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저는 그 지방의회가 앞으로 지역 정치를 선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의 기관으로서 좀 저희 의회가 역사 편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반 우리 도민들의 어떤 삶에 어떤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지방분권 2.0 시대의 어떤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는 그 일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방분권 2.0 시대에는 주민 참여 권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그리고 책임성 강화를 통한 주민 생활 및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에 중요한 것이 우리 의회의 민낯을 파헤쳐 보는 어떤 작업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토론회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좀 도출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좀 받아서 좀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사실 오늘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이 사실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토론회가 좀 공개석상에서 열렸으면은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활발한 토론도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토론회도 지금 열리는 거를 몇 분밖에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토론회를 끝나고 나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내에서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그 장영국 의장님 우리 또 박근철 대표님, 그다음에 정승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142분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회에서 편찬, 그다음에 라키 비용 건립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내주시면 우리 경기도 의회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지방자치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섭 위원장님께서 토론 중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지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 좀 없다. 경기도의 기록관들이 너무 좀 부실하다. 경기도 의회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교청사로 이전했을 때에 경기도 의회를 대표는 좀 뭔가 상징성을 만들자라고 시작하다 보니까 나키오붐이 나왔고 또 나키오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강진갑 원장님을 만나서 의회사가 경기도 의회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 나키오붐에다 뭐 좀 전시를 하겠느냐라는 것 시작하면서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우리 남종섭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현실감 있게 토론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님의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영상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진갑 원장님의 그 발표 내용은 뭐 조금 길었지만 너무 아주 절절히 그동안 체험하고 또 느꼈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정리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지금 오늘 이렇게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또 경기연구원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참 존경하고 오래전에 만나서 많은 교류를 했던 우상호 용인의 심의의 신문 감사하셨는데요. 제가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유를 했었는데요. 예. 자, 저는 제가 경기도 저희 학교가 저는 학교 퇴직했습니다만은 모연에 있는 외국어대학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경기도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기도 의회사 편찬의 필요성과 경기도 의회 유산 보존 방안 연구를 읽으면서 저는 경기도가 다시
한국 사회를 선도할 좋은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997년 한국 최초의 공공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경기도의 역사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을 훌륭하게 수행해왔고 2019년에는 또 경기도는 외국인 정책과를 신설해서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귀환동포인 고려인 정착 지원 사업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어떤 지역과 지자체와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재반 사업이 모두 경기도 의회의 지지와 감독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경기도 의회사 편찬이라든가 경기도 의회 유산 보존 또는 경기도의 이것 또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연한 일이고 또 많은 분이 말씀하시겠지만은 의사당의 보존과 활용 이거는 너무 중차대한 문제고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 파생 콘텐츠 제작에 용이한 자료집을 또 잘 만들면 좋겠다. 예를 들면 신문 기사인데요. 저는 경기도 의회의 중심 공간인 본회의장과 의상실 이것은 역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는 강진갑 원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최근에 경기도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는 가운데 경기도 메모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기도 의회사 자료집 해가지고 초대 제2대 1999년에 나왔는데 이걸 읽다가 보니까 2009년에 출판된 세중국 60년 조선족 변천사 연변편, 흥림강편, 길림편, 연영편 제가 이거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났습니다. 각기 연변일보, 흥림강신문, 길림신문, 연영조선문보 등 동북조선족 사회의 4대 신문의 주요 기사 원문, 전문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1949년부터 2009년까지 조선족 사회의 역사와 변화 이해에 큰 도움이 된 바 있는데 저는 경기도 의회는 의회사 편찬에서 경기도의 주요 일간지에 실린 경기도 의회 관련 내용 예를 들어 주요 신문기사의 의회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이 자료를 자료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용인 시민의 신문도 용인 신문을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제가 여기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경기도 의회사 편찬 시에 자료집도 좀 더불어 하면 어떻게나 생각이 들고요. 요컨대 경기도 신청서에 들어서는 낙희 비움이 전시 기획과 경기도 의회사 디지털 아카이브판입니다. 제가 관심 갖는 거는 물론 책도 책이지만 그 방대한 책 같은 경우는 다 잘 보지를 않죠. 물론 부분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게 되면은 필요한 부분을 검색을 해가지고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시민 참여형 경기도 의회사 편찬과 또 관련된 컨텐츠가 되겠는데요. 자료가 수집되고 경기도 의회사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면 경기도 의회사 편찬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에게도 집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의회사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작되어 인터넷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강진갑 선생님의 그 발표 자료 내지는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정리한 건데요. 저는 물론 의회사 편찬은 연구자, 특히 전문가의 몫입니다. 또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역시 또 전문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만인 작가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문학자와 IT 전문가가 개발해가지고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조선왕조 실록이 수많은 학생과 시민을 소위 말하면 크리에이터로 만들었는데 수많이 나왔죠. 이것처럼 바로 이제 이 경기도 의회사 편찬도 결국은 이런 방향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부연한다면은 그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것은 디지털 정보를 담고 있는 거대한 문서 저장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정보는 그대로 정보의 소비자들에게 활용되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여러 미디어를 통해 가공되어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빙의 핵심 개념은 장기 보존과 지속적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이 점이 꼭 염두에 두지 않겠나 싶고요. 저는 경기도 메모리는 자료를 복사한 사실은 CD 상태나 불과하죠.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경기도 의회사 디지털 아카이브가 조선왕조실록처럼 하이퍼링크 기능을 가질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한민족 학생과 시민이 지속해서 클릭할 수 있게 하려면 자료 수집 단계부터 시민의 협력, 또 의회사 편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경기도의 학생과 시민이 역사문화 관광에 유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제 얘기를 하면은 시민 참여형 의회사 편찬 방식이 무엇일까? 저는 아직 우리 사회는 이 위키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냥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얘기하는데 위키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키 교육을 받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 경기도 의회사 위키 백과를 경기도 의회사 편찬과 함께 병렬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의회 편찬의 보조로 자료 수집 단계부터 활용하자는 생각입니다. 아래 경기문화재단 과거에 제가 학교에 재직 시절에 연구 용역이 시민 참여형 용인 역사문화지도 위키백과를 한 바가 있는데 저는 이 강리갑 선생님의 그 경기도 의회사 편찬의 그 책에 제 4장 경기도 의회의 의정성과 제 3절 사회와 복지편에 그 중에서 7번째 한국인 동포 고려인 주민의 새로운 정착 지원 이런 주제라고 하면 제가 위키 콘텐츠 제작할 때 얼마든지 자원봉사로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래는 저희가 했던 자료들을 그냥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명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의 토론을 간략히 전략해 보면 경기도의회사 편찬과 경기도의 유산 보존이 경기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를 해 주셨고요. 이에 덧붙여서 의사당 원형 보존과 활용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집 제작, 디지털 콘텐츠 등 시민 참여형 경기도 의회사 편찬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이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정말 반가운 분들을, 이런 줌을 통해서나마 뵐 수 있어서 정말 아주 좋습니다. 진영복 부의장님, 남종서 위원장님, 그리고 강진갑 교수님, 임명상 교수님 모처럼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다들 이렇게 전문가들이시고, 그래서 이 대안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하게 강진갑 교수님의 그 발제에 대해서 보완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지역 언론인으로서 좀 국내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사업의 어떤 그 당위성 그리고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것으로 또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제가 어제 10여 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 중국 상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하이 이 당황관이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곧 기록관 또는 이제 기록보존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가서 보니까 건물이 한 10층 정도 되는 정말 상해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건물이었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장돼 있는 자료가 한 300만 건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자료예요. 그리고 한 해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20만 명이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서 그 견학을 하는 동안에 그 서양 사람들,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이 연구실에서 자료를 보고 또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이 감명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그 이 귀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현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제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이 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안내했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정부를 가지 말고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를 방문하라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정말 이 민주주의의 산실, 또 미국 어떤 민주주의의 그 역사, 또 어떤 그 자치와 분권의 그 역사를 그 의회 방문을 통해서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 민주주의를 실제 이렇게 체감을 하게 됐고, 또 어떤 그 자치와 분권의 역사, 그런 어떤 전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인데,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거기였는데, 이명선 교수님 혹시 아시죠? 블룸 교수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 보니까 지역의 이 오랜 역사와 전통 이런 것을 기록관을 통해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가지고 전부 모아놓고, 이것이 하나의 지역의 어떤 엄청난 이 문화적 자산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관광 자원으로서도 아주 큰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의 사례라고 보고, 제가 한 보름 전에는 이제 이 목포를 갔다 왔는데, 목포의 근대 역사문화 공간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를 가보면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남겨놨던 그런 흔적들을 정말 고스란히 보존함으로써 지금 그 목포가 근대문화유산, 근대유산의 어떤 그 이 본거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박물관이나 그 이 자료관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목포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목포가 다시 도시가 재생사업의 그런 근대유산을 결합함으로써 살아나고 있는 그런 그 현장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이 강진갑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그 의회 어떤 청사의 100%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도 원형이 그 보존하는 그런 가운데서 활용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따라서 향후 어떤 이 자치와 분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지방 정부의 어떤 이 변천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의회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뭐 원형을 변형한다든가 또는 공간 활용에 있어서 지나친 이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저도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기록관이나 이제 박물관, 이제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어떤 정보와 지식의 그런 그 집합체, 즉 이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국회 도서관을 활용하는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시민 참여형, 즉 도민 참여형 그러한 이 공간이 되자면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물론 우리가 이제 사이버상이라든가 이제 디지털 정보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도 많이 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의회 전당에 현장을 직접 이렇게 가봄으로써 의회의 어떤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또 직접 이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의회 도서관으로까지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상표 대표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체험형 전시관이 될 나키비움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를 반영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이에 덧붙여서 나키비움이 도민의 기록관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도록 쉬운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개방과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경기 역사 정체성 탐구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훈 경기학회장,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말씀을 같이 참여하게 돼서 아주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그 부의장님 또 의장님 그 의원님들 또 우리 그 발제하신 강 원장님 토론자분들 말씀 아주 상당히 저는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되고 이 처음에 이 제목만 봤을 때 뭐 의회사 편찬 유산 보존 우리가 이제 그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뭐 이런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 토론 과정에서 보면 훨씬 더 저는 이 느낌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단지 어떤 뭐 역사를 보존하자라고 하는 또 그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자고 하는 그런 좀 이 표면적인 이유보다 우리 이 국가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그 강제 원장님이 굉장히 그 강한 발제에서 아주 강한 질문을 던져주신 게 의회가 왜 이 그 공간을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가? 뭐 이제 이런 그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사실 그건 아주 이제 그 말하자면은 하나의 이 그 예인데 결국 한국이 그동안 쭉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죠. 그 경제적으로 먼저 발전하고 그다음에 산업화, 도시화, 그다음에 민주화까지 발전을 이뤘는데 그 민주화라는 것이 자 이제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민주화에도 다양한 이 그 민주화의 단계가 있고 이미 서양은 그 200년 또는 그 이상의 그 민주주의를 그 해온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오는데 사실 우리는 보면 1956년에 그 우리 그 경기도 의회가 들어섰으니까 사실상 그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의회도 그렇고요. 48년에 재헌의회가 이제 결국 저기 들어오고 했으니까 뭐 이제 아직 100년이 안 된 60년, 70년 뭐 이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경기도 그 지방의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지자체를 저는 뭐 감히 대표할 수 있는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방의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 그 시민들에게 또 우리 그 뭐 공무원이든 어떤 의원님들이든 뭐 이런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던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다. 왜 그게 이제 중요하냐 하면 사실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형식적 민주주의는 뭐 어느 정도 저는 됐다고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더 그 세밀하게 들어가면 과연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 있냐, 또 분권이 제대로 돼 있냐, 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인권을 우리가 어떻게 잘 시민들이 인권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느냐, 또 복지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느냐, 뭐 양극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민주주의가 가야 될 길이 서구도 멀고 한국도 아직 많이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도 의회의 우리 강 원장님이 쭉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쭉 해놓은 목차와 이거 보고서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 의회가 이 자치와 분권을 위해서 한 일,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한 일, 복지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한 일, 또 산업화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 일, 뭐 이런 일들을 하나의 이 중요한 사례를 뽑아서 그것들을 우리 학생들, 시민들, 또 우리 자신에게 메시지로 전해준다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보고서가 1차로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차분하게 그간의 아주 생생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그것들을 그 메시지를 뽑아내고 전시하고 아카이빙하고 하는 그 작업은 저는 대단히 그냥 뭐 이 지나간 역사를 보존하자라는 그 의미 이상의 그 한국 사회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모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이미 상당히 앞서 나가고 빠르게 커왔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소프트한 가치들, 민주나 인권이나 인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우리에게 강조하는 과정, 그 부분은 이 집행부 혹은 그 다른 국회사 이런 것보다도 우리 그 지방자치의 그 의회의 역사를 볼 때 저는 굉장히 훨씬 더 많은 함의가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그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대립형이 돼 있어서 그 국회와 중앙정부가 갖는 그런 권한의 배분에 비해서 지방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축소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적어도 경기도 정도의 규모의 의회가 그렇게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에 비해서 축소될 이유는 저는 뭐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지방자치와 분권에서 대의민주주의적인 또는 더 나아가서 시민민주주의적인 속성들을 좀 우리 발굴하고 그런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으로서 뭐 이런 그 의미도 있겠다. 의회사를 편찬하고 메시지를 뽑아내는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청사, 기존 의회 청사의 문제인데요. 역시 제가 한 7년 정도 2014년에 애리조나 주를 갔습니다. 주에 이제 주 청사를 가서 그 과거의 기록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멕시코 국경과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하러 거기 갔는데, 지금 또 인상 깊게 남겨진 것이 그 과거에 이제 주의회, 그다음에 이제 주지사 뭐 이런 분들이 집무실, 그 당시 집기 뭐 1800년대에 말하자면 아주 미국이 막 이제 개척 시대 때 그런 것들이 그냥 고스란히 남아 있으면서 제 기억에 아주 생생하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쭉 그것들을 돌아보고 사진을 보면서 그 200년 이상의 역사를 그냥 한순간에 적어도 한나절, 반나절 정도의 투어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역시 그냥 글이나 단순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도 현재 1980년대 이후에 그 근대적인 청사, 지금 광교 도청사는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아주 고층 건물의 신도시적인 거라면, 현재 수원의 청사는 근대적인 이 기억과 분위기가 남아 있는
그런 청사라고 한다면 역시 과거에서 배우는 그런 경험,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는 그 광교보다는 이 수원 쪽이 낫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스웨덴의 아주 그 민주주의 이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그 알메달렌 정치 축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매년 7월에 하는데 학생, 시민 누구나 다 와서 부스를 만들고 자기 자신이 주장을 알릴 수 있고 그런 정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광교에 뭐 그런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 청사에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게 이제 본회의장이 그 핵심적인 공간이 될 거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또 문화적으로 여가에 뭐 이런 게 잘 활용할 수 있게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 현 청사 갖고 있는 역사적인 정치적인 또 우리 발전사의 의미를 살려서 보존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이 박물관이자 또 하나의 그 문화 공간으로서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아주 그 의원님들이나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좀 실행돼서 한 단계 우리가 좀 작아 보이지만 그 중요한 그 뭔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이 공간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우리 강진갑 원장님의 주제 발표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에 덧붙여서 첫 번째로는 핵심 메시지를 담은 의회사 편찬과 전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회 이전 후 의사당 활용 등 강조, 보완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스웨덴의 알메달렌의 정치축제 사례를 통해서 현재 우리 의회 청사가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이 됨과 동시에 도민의 문화 그리고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는 라키비온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이신 우리 이현재 경기문화재단 정책실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음소거 해주시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의사당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사당의 보존 의미와 활용은 경기도민의 단순히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의 보존과 또 생활 환경의 가치 창조,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책성 확립,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보존이라는 어떤 도시 환경 차원으로 확대돼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사당의 건축물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건축 양식, 조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를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건물을 재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창조하고 환경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것으로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사당의 보존은 누구를 위하여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의사당의 보존을 통해서 어떻게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사례로 보면 국회의사당을 활용해서 의회 박물관을 만들어 활용한 사례는 터키의 앙카라 의회 박물관을 들 수 있습니다. 터키 앙카라 의회 박물관은 1923년 이래로 의회 건물로 사용되다가 터키 의회가 1961년
이사간 이후에 의회 박물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의회 행사뿐만 아니라 연설, 사진, 의원들의 개인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의회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리아 의회 박물관도 1872년 이래로 사용되어 온 구의회 박물관 건물을 활용해서 1985년 의회 박물관으로 개조해서 의회 건물 자체를 활용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에빈버그 지방의회도 역시 1813년 이래로 사용한 의회 건물을 2008년에 의회 박물관으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입법기관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박물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회 박물관이 의회 관련 기록물을 연구하고 또 보존하고 전시 교육할 뿐만이 아니라 의회의 역할을 홍보함으로 결국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의사당을 보존하여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도민들에게 문화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민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당의 보존을 통해서 어떻게 가치를 창조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의회 박물관이 설립되면 의회 역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의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의회 연구가 이루어지면 의회 정체성 확립으로 의회가 존재해야 할 가치와 의미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의 역사와 그 활동을 연구한 자료들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보존과 관리를 통해서 의회의 전통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그동안 생산한 문서들이 수천 건 존재하고 그동안 발간한 상당한 서적과 사진, 디지털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러한 문서와 자료들이 생산될 것이고 또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 자료의 축적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서 일반인들한테 교육하고 전문가들한테 제공하고 전시하고 홍보를 통해서 결국 도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사당이 보존되어서 박물관으로 활용되어 미래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의사당을 보존해서 박물관을 활용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강기가 선생님은 단순히 그 의회의 본 회의장과 의장실을 보존하고자 했지만 사실은 의회 건물 전체를 박물관을 만들어서 지금 보존해야 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다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만들어서 이 문화 공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에 설립하고 있는 라퀴비움은 수장고 공간도 없고 거기에는 단순히 전시 공간만 있을 뿐입니다. 아주 작은. 그거는 홍보관에 불과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교육도 할 수 없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의회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경기도 박물관 같은 규모의 의회 박물관이 만들어지려면 지금 있는 의사당 건물 자체를 박물관으로 활용해야 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재 전문위원께서는 저희들한테 물음을 던지주셨는데요. 경기도의회 의사당을 보존한다면 첫째, 누구를 위하여 보존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의사당 보존을 통해서 어떻게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물음을 던지셨고요. 그리고 또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좀 예를 들어주셨고
또 하나는 강진갑 우리 원장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더 강하게 의사당 전체를 바로 우리가 강결시대로 가면은 이것을 보존하고 아마 그런 데를 기록관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또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상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 중에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서로 상호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토론자들 질문하신 게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임영상 교수님께서는 그 경기도 의회사 편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의회사 편찬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 역사 편찬이 전문가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좀 시민들이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 그 전국적으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그 요새 이제 한국의 고령화 사회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은퇴하고 난 뒤 한 20-30년간 사는 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에 상당수가 은퇴 이후에 다시 인문학 교육을 받아가지고 일종의 시민 역사학자죠. 글 쓰는 법을 배우고 조사하는 법을 배우고 사진 찍는 걸 배워서 시민학자, 시민 인문학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회사 편찬하게 되면은 이런 전문가와 그 자료조사원으로서 시민 인문 역사학자들 같이 결합을 하고 또 그 의회에서 이랬던 것들 지방 뭐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뭐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이 그 의사 연구 결과는 그 인쇄된 책으로만 나와서는 안 된다. 이제 앞으로는 인쇄된 책은 어떤 면에서 상징적인 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인쇄된 책과 디지털이 병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인쇄된 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필요한 부수만 찍고 나머지는 전부 디지털 자료로 제시되는데 어떻게 제시돼야 되는가? 지금같이 책 같은 경우는 편장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디지털 자료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이 내용 전체를 항목으로 구성하는 거죠. 사진처럼. 그래서 소항목, 중항목, 대항목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제공돼야 되고 특히 자료편의 경우는 이제 저는 인쇄할 필요가 없다. 자료편은 철저하게 임영상 교수님 말씀대로 디지털을 통해서 제공되고 그걸 누구든지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가공돼서 제공돼야 된다. 면에서는 뭐 임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정훈 선생님께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하시면서 표현을 안 하시지만 경기도의 70년사 연구와 같이 한계를 지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적까지 하지 않았지만 역사관과 철학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간이 짧아가 그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 지방자치 분권의 제도, 뭐 민주 인권 결국 뭐 우리가 뭘 어떤 아젠다를 제시할 것인가 근데 그 부분은 앞으로 경기도 지방의회사 연구에 나갈 때 당연히 고민하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상표 선생님께서는 이 앞으로 이 기록관 역할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1층에 들어가는 게 라키비움이잖아요. 라키비움이라는 걸 말 그대로 기록관 플러스 박물관 플러스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간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라키비움이지만 사실은 박물관 기능이 좀 많은 것 같고 도서관은 자그맣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관 기능은 뭐 그런 디지털로 조금 들어간 뭐 아카이빙 정도의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경기도의 1층에 신청서 1층에 들어가는 아키비움은 그거로서의 의미가 있지만은 향후 우상표 그 대표님 말씀대로 기록관의 기능도 강화돼야 될 것 같고 또 대표 도서관 또 자료관도 있어야 된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도 이 의회사 연구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의회가 들어가는 건물에 경기도 대표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에 대표 도서관이 들어가니까 뭐 대표 도서관 들어가는데 의회 도서관이 뭐 방대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제 우상표 선생님 말씀 듣고 국회 도서관 생각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 마찬가지로 기록관입니다. 경기도청도 내년에 이제 이사를 가는데요. 그러면은 경기도청 구간은 1966년인가 만들어져서 아마 근대 문화에서 등록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 기록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기록관이 있으니까 경기도 의회 기록관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얼마 전에 경기도 기록 담당자하고 좀 회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경기도 의회도 별도의 기록관이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과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면에서는 이현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현재의 근무를 지금부터라도 의회 박물관을 쓰자고 하셨는데 저는 되려 이 근무를 좀 기본적으로 좀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기록관의 기능이라든지 뭐 이렇게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이 근무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재검토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좀 의회가 나섰으면 좋겠다. 의회가 나선다는 거는 좀 표현이 거칠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주인이 법률사하고는 세입자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든지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로 이 건물의 주인이 의회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답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진각 원장님께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토론자님들께서 우리 발표자님께 좀 질문하실 분은 우리 이정원 네. 네. 네, 부의장님. 네. 네, 우리 강진갑 원장님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만 특히 이제 의회 공간에 관한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부분이 약간씩 발제자나 토론자분들이 이제 약간씩 좀 차이가 나고 당연히 저는 이제 그런 토론 속에서 그 컨셉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합의된 부분은 이게 그 역사를 가급적 훼손하지 않고 그 의회의 그동안의 발자취를 여기서 우리 시민들 또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박물관의 개념인데 저는 이 토론회의 주제 혹은 여기에서 라키비움이라고 하는 그 어휘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상이다라는 느낌을 이제 이거를 토론을 해달라는 말씀 듣고 받았는데 이제 제가 여기에 좀 더 천착해서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토론문에 라키비움 플러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뭔가 라키비움이 갖고 있는 기능에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그 광교의 그 포스트 모던한 청사의 라키비움에 여기는 라키비움 플러스 이제 이런 컨셉을 좀 잡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플러스는 뭐냐 하면 이제 말씀하신 박물관의 기능, 그다음에 기록관의 기능, 이런 이런 게 이제 아카이빙, 그다음에 도서관, 라이브러리 기능 이런 부분에 더해서 그 플러스가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요즘에 소위 말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좀 더 쉽게 이런 정치 문제라든가 역사, 우리 사회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간 좀 소프트한 공간의 개념은 좀 들어가면 좋겠다. 박물관도 왜냐하면 이게 뮤지엄, 라이브러리 이 개념에서 라키비움으로 가신 게 저는 굉장히 그 복합문화 공간이라는 개념이 좋다고 봤고 여기에 더해서 소위 말해서 카페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와서 놀면서 배우는 것, 그 놀이와 플레이, 놀이와 공부를 같이 하고 아트와 공부를 같이 하고 역사와 레저가 같이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 그걸 뭐라고 카페라고 이름을 짓던 뭐라고 이름을 짓던 그 최근에 다이칸 야마라는 일본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교보문고 같은 그런 서점에 다이칸 야마 서점에 아주 히트를 쳤는데 거기에 어떤 기능을 집어넣냐면 카페 기능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와서 먹고 놀고 마시면서 책을 자유롭게 꺼내 읽고 시간을 보내는 곳,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딱딱한 서점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광화문 교보문고를 가봐도 그 땅바닥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 한참을 보면서 책도 읽고 그 옆에 가서 차도 마시고 뭐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사실 교보문고는 그런 공간적 세팅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의회를 보존하고 기록하고 전시하고 그런
기능에 플러스 우리 삶에서 사람들이 쉽게 찾아와서 좀 이 일상을 보내면서 공부하고 자기의 이 시간도 보내는 그런 시민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 대단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정훈 센터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어떻게 같이 상호 토론하실 네, 이명상 교수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강진가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은퇴한 사람들 얘기를 하셨어요. 뭐 제가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벌써 이제 5년째인데 은퇴한 제 친구들 주변에 다 숱하죠.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 사진 찍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뭐냐면 항상 사진 찍는데 그 꽃 찍으러 다녀요. 뭐 좋겠죠. 뭐 예쁜 걸 보고 찍으니까. 좀 그런데 저는 그 전에 그 우상표 우리 대표께서 용인의 옛 그 건물과 지역 이런 거를 사진 찍은 사진을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 의회사 편찬도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렇게 편찬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형 그럴 때에 사실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직장인들, 젊은이들은 쉽지 않습니다. 학생이 그러다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은 좀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적어도 한 70대 중반까지 정도는 저는 이제 요즘 우리 상황을 봐가지고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분들한테 그 사진 찍기에 몰두하듯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를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말하자면 위키 콘텐츠를 이해를 하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료를 모으고 어떻게 디지털로 글쓰기를 할 수 있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업이 물론 이제 뭐 경기도도 여러 가지 평생교육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그 의회사 편찬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형으로 이끌어 가려면 사실은 여기 우리 이현재 전문위원님 계십니다만은 제가 경기문화재단에서 했을 때 그 시민 참여형 해가지고 용인 시민을 네 분을 모셔가지고 용인의 이제 용인 역사문화 지도라는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각각 자기가 아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켜가지고 직접 글을 쓰게 한 겁니다.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조금 이제 이런 소위 은퇴자 꼭뿐이라고 제한할 수는 없지만은 은퇴자가 아니라도 포함해가지고 이러한 위키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사진 교육하듯이 이런 교육이 조금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실제 가능할 거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네. 네, 추가로 의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5분 토론자분들께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지 못해서 많은 의견을 제안을 해주시지 못했는데요. 차후에 우리 강진갑 원장님께 별도로 좀 제안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인천일보의 박다혜 기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우리 남종섭 위원장님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토론회 개최와 경기도 의회사 편찬 조례 제정이 의회사 기록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의원님들의 개인의 역량이나 활동폭이 커지면서 강진갑 원장님 지적처럼 단기적인 용역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활동이나 입법 활동 관련해서 의회 내부에서 기록의 생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남종섭 우리 위원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네, 예, 박다혜 기자님, 예,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지역구 활동에 대한 그 기록까지 우리 의회사에 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 라키비움 내에서 좀 이걸 고민 좀 해야 되느냐 고민인데 어쨌든 저희가 지역 활동이 곧 도민의 삶하고 직결이 돼 있어서 그 활동 자체도 저희가 정책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의회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가 자체 시스템으로도 의정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사실 잘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도서관이라든가 저희가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사실 방대한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지만 그 자료를 모집을 해서 우리가 축적하고 그 속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라키비움 속의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서 남종섭 의원을 한번 그 검색해 보고 싶고 이분이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가 하면은 사실 그 라키비움 그 아카이브 시스템 속에서 꺼내서 그 콘텐츠를 꺼내서 좀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지역 활동하고 입법 활동 그다음에 의정 전반에 대해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콘텐츠의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이 생각이 되고요.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가 추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론자분께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좀 제안은 우리 강진갑 원장님한테 별도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은 저희가 추후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강진갑 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토론자 5분께서도 그냥 토론자 4분이죠. 그냥 우리 의회 남종섭 위원장이 참석을 해 주셨으니까요. 4분께서도 보면 정말 좀 시작은 좀 되게 초라해 보이죠. 그리고 좀 염려가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또 강진갑 원장님이나 또 4분의 그 외부 전문가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한다면 경기도 의회사 편차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시작은 경과에게 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원장님하고 우리 토론자분께서 주신 좋은 제안은 저희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손 흔들면서 헤어지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